7월 31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모 증후군에 고금리인데 다시 B2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 융자 잔고 올 들어 약 5조 원 늘어 주가 급락하자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증시의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붐이 불었죠. 완전한 랠리, 엄청난 포모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코인 시장과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주식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경제 방송을 틀면 대부분 오늘장 전략, 내일장 전략, 매매 전략 이런 게 나오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매매 전략, 급등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유는 뭘까요? 개인은 늘 호구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흔히 포커판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도박판의 말입니다. 타짜는 말입니다. 타짜라고 하죠.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타짜예요. 외국인이 타짜. 기관은 브로커로 보면 되겠죠. 개인은 늘 호구입니다. 코인 시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코인 시장은 미디어가 브로커로 하죠. 선수들은 누구냐? 바로 쩐주와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뭐다? 여기는 바뀌지 않는 호구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호구에서 벗어나는 건 뭘까요?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제 방송에는 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철학과 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매라는 기준을 지키는 한 늘 호구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섹터를 비교해보면서 반면고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다가 결국 지난 26일 오전 마이너스 통장에 있었던 돈 8천만 원으로 관련 종목을 쓸어 담았다고 했다. 이 씨는 대출금리가 연 6%대 초반이지만 하루에 두 자릿수씩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안 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한번 볼게요. 2차전지 에코프로 빔이 대장이었죠? 보이시나요? 엄청난 랠리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점권에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 거래.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다. 마지막 시그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그 다음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똑같습니다. 엄청난 랠리,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난 랠리 물량 소화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변동성이 심해졌다. 그리고 여기 개인들이 들어왔었다. 늘 손해는 개인들이 봅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죠. 그리고 미디어가 늘 동원이 되죠. 이걸 코인 시장으로 비교해 볼게요. 코인 시장도 같습니다. 자, 이때죠. 2018년 2600 기준점 한 100만 원대부터 엄청난 랠리, 거래량이 폭증했죠. 미디어가 동반됩니다. 미친 듯이 개인들이 달려들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랠리, 미디어가 동반됩니다. 여기에 사상자는 늘 호구는 개인들이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죠. 이제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온다. 이때 미디어가 동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때 시나리오 1을 대비하고 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이제는 진짜 고점, 에코프로 BM 사장 임원 줄줄이 주식 팔았다. 자, 여기에 꼭 개인이 사상자였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전 섹터가 지금 하나같이 윗꼬리를 달고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심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코인 시장은 아직 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다? 이제 이 상황이다.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다. 미디어가 동원되고 있지도 않다. 선수들이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에너지가 응축되지도 않았다.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지금 지지부진하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지지부진할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가셔라. 지금은 사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더리움은 상승폭이 그다지 강하진 않죠. 알트도 바닥권에서 찔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적의 매입 시그널은 아니에요. 이미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쁘지 않다. 큰 그림에서 분할로 모아가셔라. 모두가 예스할 때 미친 듯이 포모가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역사는 바뀌지 않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금융교육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리또 속이다. 끊임없이 리또 속이 양산이 된다. 코인 시장은 사기다. 코인판이다. 코인충이다. 이럴 때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늘 바뀌지 않을 거예요. 거의 기계처럼 1 더하기 2는 2이다.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노라고 하면 미친놈이겠죠. 저는 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짜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들의 의도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유자금 아니면 현금 선에서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목적지까지 우리는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나리오 1, 그게 아마도 하반기에 펼쳐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리플사의 트위터에 집, 영화, 숲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토큰 또는 분할된 토큰으로 표시될 수 있는 실제 자산입니다. 토큰화된 미래의 잠재력을 설명합니다. 토큰화된 미래,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서 가치가 새로 부여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일명 토큰이라고 하죠. 그게 CBDC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토큰과 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NFT라고도 하고요. 그게 STO라고도 합니다. CBDC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전 물질에서 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천문학적인 통합 패러다임에 또는 가치의 이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견했었던 에코프로, 저는 이미 5년 전에 발견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곱하기 100배의 떨림이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파괴력은 천문학적이다.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XRP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쉐넌 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XRP는 최소 100달러,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XRP가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를 약 30%만 확보하면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 것과 같다. 10%만 뺏어오더라도 약 8천억 달러이다. 이때 유동성 강도와 은행 보유 물량, 개인 투자자 보유 물량 등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XRP는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당히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155조 달러, 한국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가죠. 노스토로 계좌에 잠자가 있는 돈이 한국 돈으로 1경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대체하게 된다면 XRP 한 개당 가치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람 말대로 최대 500달러, 최소 100달러일까요? 중요한 건 지금 가치보다는 엄청나게 메가 팽창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인 존 디틴 변호사가 XRP 증권성 판결은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그게 우리 곁으로 오는 첫 번째 시그널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이 나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한 따라온다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 종착점과 우크라이나 이슈가 맞물린다. 방송을 시작하고 1년 내내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폭등장, 우리는 모두가 예수하는 포모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 호구들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달려들 겁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금융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지만 차익 실현을 일부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CBDC 결제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데 제주, 부산, 인천이 3파전이다. 한국은행은 민간 대상 CBDC 테스트베드 후보지로 제주, 부산, 인천을 선정하고 시중은행들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 CBDC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CBDC 결제 및 유통 과정을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상당히 근접해 나가고 있죠. 우리 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3년 5월 8일 한국은행 CBDC 금융 IT 시스템 15곳과 연계 시 정상 작동하였다. 일부 문제점도 확인을 했는데 올해 모의 실험 규모 확대 예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기사를 조금만 더 보면은요. 한국은행은 모의 실험 결과 CBDC가 실제 금융 IT 시스템과 연계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존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됐던 CBDC 모의 시스템을 보다 실제적인 IT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사업을 총 5개월간 수행하였다. 여기에 크러스트가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 크러스트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KPMG,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카카오뱅크, 카뱅,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 한국은행 CBDC 작업에는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앵글 등 총 6개 업체의 협업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사업비는 12억 1천만 원이었다. 참여 의사를 표명한 14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이 실험 기간 동안 IT 시스템과 수행 인력을 투입하였다. 자, 그럼 카카오가 상당히 한국은행 CBDC와 함께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15개 금융기관은 14개 먼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수협, 기업, 카카오, K, 금융결제원이 참여를 하였다. CBDC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한국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 태국 시암은행과 그리고 대만 최대 금융그룹인 푸본뱅크가 참여해서 헤다라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코인 송궁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는 소식이죠.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요. 태국 시암, 여기는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사이자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금권이죠. 그리고 푸본금융그룹, 대만 최대 금융그룹이자 최근 홍콩 CBDC와 부동산 프로젝트에 리플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다. 여긴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은행들 간에 자체 쓰기 위해서 그들 간의 내부망해, 그리고 CBDC, 이 부분에서 계속 확장되는 일환으로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물 밑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소식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CBDC, 카카오뱅크는 다시 한번 태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태국 시암, 태국 SCX와 바로 파트너십을 맺었죠. 결국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또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한국과 연결되는 그 그림을 시간을 내서 한번 보여드리죠. 추후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자세히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죠. 경제 강국 독일, 이제는 유럽의 병자를 우려한다. G7 중 경제 성표 가장 부진하다. 유럽 경제 엔진은 바로 독일입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독일이 유럽을 먹여 살렸어요. 왜냐하면 환율을 유로화로 고정했잖아요. 얘네는 물건을 다 유럽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물건을 많이 팔면 환율이, 즉 독일 자체에 만약 환을 쓰면 환 가치가 올라갑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는 유로화로 통합되다 보니까 뭐죠? 물건을 많이 독일에다 팔아도 유로화가 가치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을 많이 밀어줬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독일의 큰형인, 바로 유럽의 큰형인 독일이 현재 경제가 부진하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독일 증시와 유럽 증시는 거의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돌파를 찔끔했죠. 경제 펀더멘털이 IMF 올해 독일 성장률 마이너스 0.03이다.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 경기 전망 안 좋아. 3분기 GDP 다시 꺾일 것. 차 강국 위상도 위태롭다. 에너지난과 긴축의 제조업 위축. 이건 뭐죠?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뒤로 살짝 딜레이될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 중에 하나이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산시장에 대한 반등, 그 피날레는 보기보다 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측해야 되겠죠. 그건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판매 톱3 굳힌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글로벌 366만대로 판매 질주. 전기차도 전년 대비 24% 늘었다. 전기차 흑자 구조 첫 달성.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관건이다. 그러면서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판매량은
지금 도요다가 541.9, 압도적인 세계 1위이죠. 폭스바겐이 437.2, 현대차 그룹이 3위였습니다. 지웬과 포드가 각각 5위와 6위, 스텔란티스가 4위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뭐냐 하면요. 추후 차량은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지금 캐시카우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차량은 이제 하드웨어로 움직이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실제 차를 타면서 코인, 토큰으로 결제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불어서 IoT,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게 되겠죠. 1% 잠재력까지 끌어내라. 100조 스포츠 테크 시장 열린다. 첨단 기술 접목되는 스포츠. 보시면 웨어러블이에요. 뭐 신발, 뭐 아대. 보시면 여기는 미국 프로풋볼에서 사용되는 공에 들어있는 센서는 공의 회전 속도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다 센서가 부착이 된다. 그러면서 결국 운동선수, 경기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부착해서 신체 데이터를 확보한다. 그리고 마케팅, 순간 동작에 대한 정밀한 판정, 장비 개발, 타이밍 시스템 이런 걸로 확장할 수 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수면 트래킹 센서,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하고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인체 움직임을 분석을 하고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라고 하죠. 여기에 GPS와 속도 및 이동 거리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하는데요. 제 눈에는 여기서 한 단계 확장하겠습니다. 지금은 입고 있죠. 그쵸? 입는 거 아닙니까? 장착. 입어서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칩이 장착되는 거죠. 추후에는 인체에 칩이 들어가게 된다. 그 시스템까지 준비해야 되겠죠.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모든 칩이 탑재가 되겠죠. 여기서 모든 통신망으로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인공위성망, 통신망이 현재 구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가 폭증하게 될 겁니다.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우리는 바로 블록체인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이 토큰화가 되는 그 시장을 말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여러분들은 한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2분기 실적 줄줄이 악화하고 있다. LG화학, 대한민국 석유화학의 상징입니다. 하나솔루션 등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에 영업이익 뚝이다. 실적이 악화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산업이 태동을 하면 또 그 산업이 사라지고 나서 다음 산업에게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게 역사의 문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산업이 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한 문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샘 울트먼이죠. 챗빛이 만든 울트먼, 바이오 에너지, 코인, 대체육에도 손댔다. 올해 들어서만 10개 넘는 스타트업에 전방위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사람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인공지능의 얼굴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종횡무진하는 샘 울트먼의 최근 투자, 창업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배양육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배양육. 자, 이제 식량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많이 아파지게 되면. 그러면 배양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 노화 누추는 연구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스타트업.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소량의 혈압으로 해서 건강검진과 이 사람의 유전자를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모든 거를 유전 진단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다. 아마존과 셀트리온의 서정준 회장이 사실 이 부분을 준비를 먼저 했죠. 미래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소량의 혈압을 유전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여기서 확장해 나가는 월드코인과 월드와이드 가상암호화폐 프로젝트이다. 월드코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디지털 여권 본인이 직접 설립하였다. 제가 이거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인공지능과 연관돼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또 에너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핵 융합 스타트업.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바로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빌더버그, 내용 발설 금지, 비밀선 의회의 누가 오나 봤더니 2023년 5월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AI 기업 CEO 총출동하였다. 비밀스러운 연례회의, 전세계 엘리트들이 모이는 연례회의 빌더버그 회의에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총출동한다. 올해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이 올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바로 헨리 키신저 이분과 그리고 올해 참석하는 인사 명단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원로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과 나토 사무총장, 화이자 모더나 아시죠? 전 세계적인 빅테크 제약회사입니다. 빅파마인 화이자 CEO, 그리고 BP CEO가 이름을 올렸다. BP는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전 세계 석유의 4강이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잔재들이고요. 미국의 엑시언모빌과 쉐보론, 유럽의 로열 더치셀과 BP가 있죠. 바로 그 BP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빌더버그 회의에서 AI가 최우선 안건이 된 것은 올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AI 챗봇 개발 경쟁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언급드렸던 방금 전에 이 사람이 투자했던 월드코인 월드YD, 현재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바이오,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에너지, 식량, 기타 등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인프라를 깔아나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궁금하면 미친 듯이 파댑니다. 추후 준비가 되면 이것 또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걸 상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는 유행이다? 아니지요. 거대,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패러다임에 바로 여러분은 시작점,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다. 초기 시장입니다. 신생이죠. 그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핵심만 살아남을 겁니다. 추후 통폐합이 되겠죠. 그 심장은 XRP이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규제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6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계추가 계속 지나가면서 법안도 만들어주고 규제의 명확성도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인프라가 깔아져 나가겠죠. 우리는 초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이제 다가올 포모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또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